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이 인사를 어찌나 하고 싶었던지 꼭 참았네요, 정말. 제 짝꿍이 김태현 아나운서가 개인 사정상 2주 동안 네.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MC 바뀌었냐, 아이고 너 어떻게 하냐, 막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사 그만뒀냐고 확인 전화도 받았다니까요. 예,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그나저나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역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 그렇죠. 성격, 성품 네. 이런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걱정해줬던 네. 한 사람, 그 한 남자. 내 사람을 찾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곽범. 예? 돌아오셨구나, 건강하게. 진심 걱정해주더라고요. 또 눈물이 저번 주에도 흘렸는데, 저번 주에는 없어서 슬퍼서 흘렸고요. 네, 돌아오셔서 이번 주는 감동의 눈물을 또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제가 2주 동안 네. 밥을 14일 동안 2끼 정도나 먹었나요? 아니 그 정말 연기가 아니라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구나 그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내 사람과 아닌 사람 이렇게 다 구분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닌 사람을 제가 또 생방 중에 제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건반 앞에서 2주 동안 이렇게 이게 신났나? 건반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신나서 막 애드립을 넣으면서 하신 분이 어딘가에 계시는데요. 네. 아니 뭐 그렇게 싫었을까요? 그분이랑 방송하는 게. 김태훈 아나운서 오해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네. 곽범 씨, 저희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식구인 만큼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곧 있으면 또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네. 서로 좋은 덕담해주고 또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뭐 가족 나오고 네. 식구 나오고 뭐 민족 대명절 나오니까 마치 그 오천 당수께서 말씀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꼬마 보안이 세배 드려라 얼른. 아이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 좋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가족 같은 분위기. 이제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왠지 그 작은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세뱃돈을 잘 주실 것만 같은 우리 이대건 촌장님. 네. 설 연휴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실은 제가 장남이어서 큰 아버지인데 그러세요? 작은 아버지처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어머니가 혼자 적적하신데 이제 명절 연휴 때 네. 식구들이 다 내려오고 또 그 자녀들까지 내려오니까 뭐 정말 모처럼 막 집안이 들썩들썩 거릴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엄청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옛날에는 같이 윷놀이도 하고 진짜 들썩거리는 분위기였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냥 좀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좀 집안이 차분해 그런 거여서 명절 분위기가 많이 안 났었는데 오늘 어허. 옛날에 그 명절 분위기처럼 탁 띄워주실 네. 그 꿀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전통놀이 강사 5분을 모셨는데 전통놀이 큰 잔치를 한번 이분들과 펼쳐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분들이 나오시니까 설 분위기가 물씬 나면서 네. 바로 윷놀이 한 판 벌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드는데 자 이명희 씨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져가는 전통놀이를 알리고 놀이교육까지 하고 있는 전통놀이 교육단체 아리맥 대표 겸 강사 이명희입니다. 네. 자 오늘 긴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긴장을 조금 자 풀어놓으시고 자 서진영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놀이가 일상 속에서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전통놀이 사냥꾼 놀이쌤 서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놀이쌤. 전통놀이 사냥꾼이라는 사냥꾼. 표현도 해주셨어요. 네네. 자 서울진님. 네, 안녕하세요.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소 연의 전통 놀이 전문 강사 서을지입니다. 네. 놀이의 가치를 일상 속에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습할 때는 그렇게 틀리시더니 이제 생방송 딱 들어가시니까 안 틀리셨어요. 예. 자 뒤쪽에 계십니다. 전효숙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놀이마당 오감에서 놀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놀이 강사 20년 차 놀이 강사 전효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년이요? 20년. 오, 대단하시네요. 네, 네. 자, 마지막 우리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놀이 아리맥에서 아리맥 회원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전당과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루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친구들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전주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통놀이를 하고 있는 전통놀이 5년차 강사 박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모두 개량 한복까지 다 갖춰서 입고 나오신 거 보니까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네, 뭔가 이런 마음이 전에 느껴지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전통놀이 강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네, 저도 5년 전에는 퇴직하기 전에는 이런 놀이 강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전통놀이 강사는 교육기관이나 행사, 공연장 등에서 우리 전통놀이를 시연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서 전통놀이 지도사는 전통놀이의 유래와 전통놀이를 쉽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도사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좀 더 바빠지신 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거든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명희 강사님 느끼시죠? 네,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흥행 이후에요. 전통놀이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더 많아져서 룰루랄라하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다음에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등 그런 놀이를 배우고 싶다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들까지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간 다 죽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방구, 땅 따먹기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그리고 여학생 놀고 있으면 고무줄놀이 하는 거 가서 가위를 이제 제일 날카로운 걸 준비해서 계속 끊고 도망가는 거죠. 이거 놀이입니다. 얄밉다고 하실 게 아니고. 끊는 그 놀이. 네. 이런 것도 전통 놀이에 포함될까요? 네. 저희 놀이에는 전통놀이와 민속놀이 그리고 전래놀이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통놀이는 궁중에서 많이 놀았던 놀이예요. 쉽게 말해서 양반놀이라고 하거든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포나 승경도, 화가투 이런 놀이들이 전통놀이에 속하고요. 민속놀이는 우리 그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24절기에 놀았던 놀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중들이 놀았던 대중놀이가 민속놀이에 속해요. 근데 민속놀이에는 보통 우리 설의 윷놀이와 그리고 추석에 하는 강강수월래, 그리고 단오 때 하는 그네뛰기나 이런 것들이 민속놀이에 속하고요. 전래놀이는 개화기 이후에 들어온 놀이들이에요. 그래서 고무줄놀이나 땅 따먹기, 비석치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방금 곽범 씨가 말한 것들은 전래놀이의 범주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다 우리 그 놀이니까 이걸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통놀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전통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전통놀이로 통일해서 네, 그럴까요? 전통놀이 전주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전통놀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각자 색깔이 다른데 그 다른 색깔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명희 강사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아르맥은요. 현재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양성했던 팀들이 무주, 순창, 인천에서 저희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놀이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초, 중고 아이들까지 가서 현장에 가서 하는 놀이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요즘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명희 강사께서 놀이 교육은 우리가 1등이에요 라고 말씀을 그냥 은연중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질 수 없죠. 우리 서시정 강사님도 우리가 또 어떤 걸 하고 있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놀이마당 오감은 전통놀이 보급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런 공동체의 단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전통놀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체험, 그리고 강사 양성까지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혹시 국립 전주 박물관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저희 오감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 설에도 아마 방문하시면 저희 오감 강사님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체험이나 더 잘할 수 있게 놀이도구 제작이나 개발에 더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오감에서는 전통놀이 강사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우리 아까 박현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놀이 지도사, 전통놀이 강사, 전래놀이 지도사 등등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저희는 친근하고 편안하게 불러주십사라고 놀이쌤이라고 저희는 네,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혹시 이번에 박물관에 오시면 놀이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네. 저희 오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와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구나. 네. 정말 쉬운데요. 놀이쌤 오실 것만 같고. 자, 그리고 네. 전통놀이 단체에서도 입소문이 난 단체라고 들었는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저희 단체는 2012년도에 이제 설립되어서 주로 어떤 걸 하느냐면 이제 이렇게 노는 것도 하지만은 저희는 그 전통 놀이의 역사를 잘 전승하고 보급하고 강사 양성하고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고창 모양성 축제라든가 또는 전주 단오제 작년에도 했었죠. 예, 전주 단오제 또는 그 신분별로 노는 승남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행사를 많이 하고요. 전통 놀이를 보급하는데 주로 이렇게 축제와 행사와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전통놀이, 전래놀이 이렇게 약간 헷갈렸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대충 알았으니까 그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5분과 함께 네. 설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을 한번 펼쳐보는 건 좋습니다. 어떨까요? 네. 얼쑤! 아하. 아우 좋아라. 아우 좋아라. 자, 이제 설 특집이니까 네. 설날에 어떤 놀이를 했는지 좀 들어볼게요. 예, 놀이쌤 알려주세요. 네, 놀이쌤 알려드릴게요. 예. 네, 설날 하면 아마 윷놀이가 책으로 제일 많이 떠오를 거예요. 어제 저희 아들한테도 윷놀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윷놀이는 사실 기원이 예전에 부여에서 기원이 되었다, 고려의 유속이다,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정말 전통적인 놀이임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윷을 다 아실 거예요. 던져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말을 이동하는 그런 놀이인데 저희 집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씨니까 서씨성을 가진 팀, 아닌 팀, 그리고 그 아버지 팀, 어머니 팀 이렇게 나뉘어서 2명 이상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놀인데 이번 설에는 많은 가족이 모여서 사실 어떤 편으로 구성을 할지 기대가 되는 네, 윷놀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새해가 되면은요. 올해는 내가 좀 시집을 가려나 못 가려나 그리고 또 올해는 또 하는 일이 좀 잘 풀리려나 안 풀리려나 뭔가 뭐 토정 비결이라든지 운세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윷으로 점치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실 생소하실 건데 윷점치기라고 이야기를 네, 해요. 그 윷을 던져서 올해 운세를 알아보는 그런 놀이, 민속놀이인데요. 사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설날에 올해 농사가 어떻게 잘 될지 못 될지 이렇게 한번 운세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순신 장군께서도 그 전투 전에 유점을 봤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저도 윷을 던져서 운세를 보기는 하는데 우리가 3번을 던져요. 윷을 3번을 던져서 나온 64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운세를 보는데 제가 원하는 운세가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네, 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신 거예요. 네. 운이 좋으셔서 출연하신 겁니다. 윷으로 이렇게 기륭화복을 좀 예견해보는 그런 점까지 또 할 정도로 보통의 진짜 민간에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윷놀이인데
어째 어스름하게 저하고도 제가한테 익숙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양반들 놀이로도 네? 윷놀이가 있었다고 하던데 전효숙 선생님 좀 그 양반들을 위한 윷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양반 윷놀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쥐고 나와 있는데요. 생소하신 윷이에요. 네. 이거는 양반들이 노는 승경도에서 노는 놀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양반들은 백성들이 노는 놀이는 천하게 여기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놀이를 만들어서 놀았는데 이 승경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조선의 관직은 모든 품계를 따져서 180여 가지의 관직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그 양반가의 아이들은 관직 놀이를 통해서 꿈을 꾸기도 해요. 내가 벼슬 자리에 가겠다라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커다란 유판에 180여 개의 그 관직 이름을 적어놓고 이 윷을 굴려가지고 저희가 가장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조선시대의 가장 낮은 하급 관리가 진사와 생원이었어요. 그러면 초급에서 진사와 생원부터 시작해서 영의정과 봉조화까지 올라가는 게임인데요. 이 놀이 중간중간에는 사약을 받기도 하고 암행어사가 출동하기도 하고 또는 변방으로 쫓겨나는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는 놀이고요. 이 승경도는 전통놀이 중에서 가장 으뜸인 윷놀이, 양반 윷놀이입니다. 네. 어허. 이게 그 부루마 땡이라고 그쵸, 하나요? 맞아. 네, 그거랑 그런 비슷한 게임이랑 비슷한 네, 부루마블이라고 요즘에 많이 인기 있잖아요.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쩐지 승경도라는 이 이름이 익숙하더이다.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다 했더니만 바로 나 같은 양반들이 즐겨했던 놀이로구나. 박생원 범아, 그 대사 네 대사 아니다. 이 내건 대사다. 넌 밑에 머슴이 네 대사다. 범아. 어디 가르치느냐? 내 이놈! 뭐라? 홍석우 내 이놈! 뭐라? 거리장머리를 어디다 두고 왔느냐? 이놈이 실성을 하는 것이냐? 줄이를 들 것이야. 줄이를 든다고. 뭐하고 있는 거야? 귀찮아 이놈아! 뭐 그걸 가지고 오거라. 진심이었어. 진심 적극적으로 나서시네. 아유, 저 상황극 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승경도는 역사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그렇죠? 네, 조선의 관직이 워낙 한자로 되어 있어서 네.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무작정 외우라고 하면 어려워해요. 근데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 관직 이름을 외우다 보면 역사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교육용 놀이로서는 제격이고요. 2015년도에 이게 화두가 됐던 놀이예요. 우리나라 그 행정고시 1차 패스에 승경도 놀이가 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그래요? 아주 전통 놀이 중에서는 으뜸인 놀이입니다. 네. 이렇게 윷놀이나 승경도 놀이 말고도 우리 민족이 아주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서신영 강사께서 몇 개 더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온 가족이 모이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집에서 자주 놀고 있는 고누 놀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고누는 그 장기나 바둑처럼 둘이 마주 보면서 하는 놀이인데요. 예전에는 돌이나 나무바닥에 마루에다가 새겨서 놀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종이에 그려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하고 같이 네, 놀이도 많이 하고 있는 놀이인데 상대방의 말을 못 움직게 하거나 따먹었을 때 승패가 가리는 그런 놀이가 고누놀이인데 지혜를 다투는 그런 겨루는 놀이라 아마 몸쓰기 힘드신 분들은 고누놀이에 도전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팽이놀이가 있는데 겨울하면 또 뭐니 해도 얼음판에서 팽이가 또 네. 알려져 있는 놀이 중에 하나인데 그 팽이를 오래 돌리기 누가 더 오래 돌리나 아니면 팽이끼리 부딪혀서 네, 싸움을 하는 그런 놀이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팽이가 많이 개발돼서 아이들이 또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놀이가 팽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아침마당 전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당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눴으니까 이제 그래요. 본격적으로 또 전통놀이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죠. 우리 이대건 대감 나오시고요. 왼쪽에서는 그리고 우리 서신영 놀이쌤 자, 무대에 나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네. 네, 오늘 제가 팽이, 전통 팽이, 민속 팽이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요즘 아이들은 이게 더 생소한, 우리는 더 익숙한 익숙하죠. 네. 이런 팽이가 있는데, 팽이는 팽이와 팽이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팽이채에는 이런 줄이 달려져 있거든요. 있고요. 네, 네. 끝은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팽이를 쳤을 때 더 짝짝 감겨서 더 그렇죠. 잘 네. 돌리라고 해서 맞으면 아파요. 맞으면 아프죠. 아파요. 맞아요. 네, 그래서 팽이는 어떻게 돌리는지는 아시죠? 알죠. 네, 그럼요. 저보다 더 맞아요. 잘 돌리실 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팽이는 여기 돌돌돌 먼저 끈을 몸체에다가 네, 감아서 감아서. 네, 네. 바닥에 네. 놓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잘 돌리면 네. 네. 하나 둘 셋 셋. 하고 돌리면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약하면 바닥을 네. 바닥을. 아래쪽을 오, 감아서 네, 네, 계속 곽범이대 이놈! 이놈! 내 이놈! 곽범! 이렇게 네 각범 씨 때문에 쓰러진 거 아닐까요? 저도 뭐 논팽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 팽이네요. 네. 아, 놈이 남자를 말하는 거죠? 남자 팽이를 놈팽이라고. 박범 씨 오늘 한 건 하셨어요. 네. 네. 아, 바로 하면 되나요? 이제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이렇게 또 생긴 잘해. 아, 이거 제가 고창 읍성에서 놀던 겁니다, 이거. 그래요? 고창 읍성 마당에서 이렇게 놀던 겁니다. 팽이 돌리기 중계해 주시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중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곽범이대 이놈! 그만 돌거라! 그만 치거라! 밤새 돌리시겠어요? 오, 네. 정말. 진행하시죠. 제가 계속 치고 있겠습니다. 네네네네. 오, 네. 좋다. 저랑 같이 네. 다니셔야 될까 봐요. 네, 시간이 안 되시겠지만. 예. 시간 내겠습니다. 네. 자, 두 분 같이 다니시는 걸로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위기 역시 팽이치기 하니까 그러니까 명절 분위기. 놀이쌤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저는 이대건 촌장님 전혀 팽이 못 치실 줄 알았거든요. 저 고창 사람입니다. 전 부안 사람인데 잘 못 돌리거든요. 이게 지금 이대건 주장님께서 지금 아침왕 전북을 2년 가까이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셨지만 유일하게 잘하는 거 하나는 이제 찾은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제 찾은 겁니다. 계속 팽이를 가져와 주십시오. 정말. 아무튼 이게 이제 팽이 돌리기, 뭐 윷놀이, 뭐 이 정도는 아는데 사실 뭐 승경도 또 오늘 처음 들었고,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놀이 말고는 생소한 놀이들 이런 것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대략. 뭐. 네, 대략 사실 저희도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250개에서 300여 가지가 해요. 금방 알려줬던 승경도 놀이, 그리고 팽이치기, 그리고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놀이들 중에서도 저포놀이라고 또 있고요. 요즘에 학교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가지 놀이, 고무줄 놀이, 아까 땅땅 가공식 하셨다는 땅 따먹기, 그리고 우리 실뜨기 놀이 등등, 네, 아, 맞아. 그거 등등 있었어. 맞아요. 예, 많은 놀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아마 300여 가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가 방법으로 또 나뉘어 보자면 고무줄 놀이 같은 경우에는 한 줄 고무줄, 두 줄 고무줄 맞아요. 이렇게 네. 나뉘면 800여 가지가 넘지 않나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전통놀이 가운데 이런 거는 아직 사람들한테 조금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거 한 번 빠지면은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겠다. 이런 놀이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뭔가 전효숙 강사님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눈치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저는 장치기 처음 들어보셨죠? 장치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장치기라는 굉장히 역동적인 놀이가 있습니다. 외국의 놀이의 그 필드 하키와 비슷한 놀이예요. 고려 시대 때부터 성행했던 놀이인데 우리 그 드라마에 보면 그 화랑들이 말 타고 놀았던 놀이를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바닥에 공을 굴려서 저 장으로 점수를 내는 게임인데요.
아이들이 5점 내지 10점을 먼저 내게 되면 승리를 하거든요. 정말 저거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실 겁니다. 요즘에 그 골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골프보다 장치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치가 저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김일 아저씨가 이렇게 박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을 치는 게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속이 좋아서 이 장치기인 줄 알았더니 김 막대 같이 하는 거였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놀이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뭐 다른 데도 많은 건가요? 우리나라가 유독 놀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전부터 그 DNA가 흥과 끼가 좀 넘치는 선조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농경사회이다 보니까 농번기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농한기가 되면 저희가 사랑방에 모여서 이제 새끼를 꼬면서 놀거든요. 그러면 새끼를 꼬는 놀이가 하나 탄생이 되겠죠. 새끼를 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노동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노는 노래를 부르는 놀이가 또 하나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꼬아진 새끼로는 대동놀이라고 해서 줄다리기 때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때 전통놀이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한류스타인 BTS도 이런 선조들의 전통놀이를 놀았던 끼와 흥이 넘쳐서 한류스타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도 잘 하시면서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흥 DNA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떨린다, 남들 앞에 잘 못 선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강의는 하세요? 저는 사실 그 놀이 강사는 15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현장 활동보다는 주로 우리 놀이 선생님들이 교육판에서 교육을 잘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놀이를 기획하기도 하고 말씀하시다 보면 막 꺼내시네요. 네, 놀이 도구를 만들기도 하는데 저희가 만든 놀이 도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놀이 도구는 한지로 만든 공기놀이예요. 한지로 만든 공기놀이인데 옛날에는 놀이 도구가 돌하고 나무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80년도에 급속하게 플라스틱 놀이 도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유해하지 않고 아이들이 만졌을 때 좀 부드러운 촉감도 저희가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놀이 도구들을 만들어 봤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를 직접 만들기 체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마른 뒤에 다시 이걸 가지고 놀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놀이입니다. 네. 그냥 전통놀이 강사가 아니라 전통놀이 판을 깔아주는 강사신데 강사로 들어선 그 길 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대학에 들어갈 무렵쯤에 고민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걷겠구나. 어느 학업이 끝나면 직장도 잡아야 되겠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이럴 텐데 그러면 제가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되려면 나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멋있는 할머니가 되자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전통놀이 강사 그 공고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놀이라는 말에 이 놀이가 도대체 뭘까? 내가 놀 수 있는 놀일까 하고 기웃거려 보다가 이제 전통놀이를 배우게 되었고 자격증을 따서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벌써 그게 15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 아기가 지난주에 100일이거든요. 이제 그 아이가 한 3살 정도만 되면 저하고 놀 수 있는 이렇게 준비된 할머니가 있답니다. 어서 크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전통놀이를 즐겨서 했으니까 이렇게 강사를 양성한다는 공고를 보고 더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전한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놀이를 싫어했어요. 싫어했다라기보다는 놀이에 관심이 없었는데 놀이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는 놀이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키가 좀 작고 뚱뚱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여자아이들이 가장 재밌게 놀았던 고무줄 놀이가 있는데 저는 4단을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전봇대만 시켜요, 언니들이. 전봇대라는 것은 고무줄을 잡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놀이하고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전통놀이를 배우고 난 뒤에는
놀이는 몸을 쓰는 놀이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지략놀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각양각색의 오감을 깨우는 놀이들을 배우다 보니까 네. 전통놀이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고무줄놀이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학창 시절에 제가 거의 뭐 탑까지 찍었죠. 네. 해가지고 아유 정말 재밌었어요. 고무줄놀이. 전봇대 얘기하셨으니까 지효 씨도 전봇대만 하셨대요. 그나저나 생방송 중에 전봇대 하셨잖아요. 생방송 중에 네. 뭔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쑥 넘어가더니 네. 여기서 뭐를 이렇게 막 하시더니 이렇게 꺼내신 분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유 있게. 여유 있게 그것도 예, 제가 만든 거예요. 저희 2년째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정연숙 우리 놀이쌤이 그냥 뭐 그렇게 놀이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지는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지 쌤은 놀이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네. 저희는 초등학교 때 그 교실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뒷자리에서 공깃돌놀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실내에서 하는 놀이도 있었지만은 운동장에 나가서 고무줄놀이 아까 우리 이태인 아나운서님 했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도 나가서 고무줄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나게 하고 또 와서 수업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쥐불놀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 중에 가장 신나고 지금도 하고 싶은 놀이가 있는데요. 그건 자치기예요. 자치기는 긴 막대, 짧은 막대를 가지고 막대를 쳐서 긴 막대로 짧은 막대를 탁 치면 그 지금의 야구처럼 이 짧은 막대가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자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이를 했는데 이렇게 날아갈 때 그 느낌은 정말 좋거든요. 지금 그 느낌을 느끼고 싶은데 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놀이를 하려면 야구도 운동장에서 하듯이 이것도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게 좀 안타깝고 아쉬워요. 네. 설날에 또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놀이 또 모임 단체가 연이니까 연날리기 얘기해 주셔도 좋겠어요. 네. 연날리기. 겨울놀이로서 연날리기 참 신나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날리기 중에서도 소원연이라고를 말해주고 싶어요. 네, 소원연은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연은 날아가고 날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애군이라든가 잘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날아가라. 그리고 또 날아서 멀리 그냥 날아가 버려라. 그리고 또 내가 소원을 써서 또 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또 날리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내 소원을 하늘 높이 날아서 이루어져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연 자료가 없나요? 소원연 한 연을 있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저걸 만들었어요. 방패연을 만들어서 직접 한번 저기를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기 소원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소원을 써서 날려 보내기도 하고 내 소원을 써서 높이 날아서 꿈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연놀이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면 참 좋겠네요. 네. 네, 가족끼리 그리고 이제 연을 날리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줄을 끊어가지고 상대편 연을 날려버리죠. 그야말로 날려버리죠. 되게 우리 전통놀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놀이가 많잖아요. 네. 저희 뭐 책마을 해리에서도 함께 읽기, 뭐 함께 쓰기 이런 함께 하는 걸 좀 이렇게 권장하는데 전통놀이가 함께 하는 그런 바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논다는 의미가 뭘까요? 함께 노는 놀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제기차기를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기차기는 거의 이제 이렇게 동네에서 남자애들이 많이 놀았고 여자애들은 잘 못 놀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통놀이 전문 강사를 하면서 유치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또는 뭐 저기 시니어까지 하다 보니까 이 제기차기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좀 어려워서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개발을 했어요. 키제기라고 있는데 키제기. 키제기. 그 제기는 키를 가지고 하는 건데 어렸을 때 우리 왜 오줌 싸기한테 소금 받아와라 이런 거 있잖아요. 키를 쓰고 가서 그런데 그 키라고 해요. 그거는 쭉쟁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날려보내고 또 알곡은 가지고 우리가
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 키재기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여러 가지 놀이를 또 개발을 해봤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현대적으로. 그래서 뭐 달팽이 놀이 하는 방법이라든가 달팽이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전통놀이 한마당 그러면 두 번째로 네. 체험을 좀 한번 해볼까요? 제기차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기차기라는데 이번에는 네. 우리 그 전봇대 많아졌던 이주 씨가 주역이 되셔서 그래요. 한번 멋진 무대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전봇대만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존심이 상하네요. 네. 네. 어떻게 하나요? 이 키재기는요. 혼자 놀기, 둘이 놀기, 여럿이 놀기. 그러니까 짝꿍 놀기도 있고요. 여럿이 놀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 놀이는 대동놀이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보다 여럿이 즐겁게 노는 거거든요. 자, 이 키재기는 네. 혼자 놀기는 자, 이거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이 재기 차기라고 그랬죠? 네, 네, 자, 네. 이렇게 그냥 높이 위로 차겠어요. 자, 높이 올려서 받고 어이구, 많이 올라가네. 네. 오. 이거 높이 올려서 받을 수 있는데 네. 자, 이렇게 하는 놀이에요. 아, 발 대신에 키로 이렇게 쓰는 네, 거구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자, 높이. 오, 높이! 높이! 재밌네요. 재밌죠? 소질이 있어. 네. 나 전봇대만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거 유치원생도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네. 그다음에 짝꿍 놀기. 네. 네, 짝꿍 놀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기. 자, 복 받아라. 복 받아요. 받으세요. 가까워요. 받으세요. 복 받아라. 복 받으세요. 복 받아라. 좀 멀리 그다음 멀리 해볼까요? 좀 멀리 네,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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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멀리는 이제 좀 톡 쳐가지고 넣을게요. 그렇죠. 자, 네. 복 받. 아니 놀이가 아니라 무슨 쌈난 것 같아요. 배구 하듯이.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시- 예, 예. 의문의 2패. 네. 자, 이렇게 해서 키 재기는 이렇게 유치원생도 놀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널재기가 있어요. 자, 널재기도 한번 놀아볼. 오, 널뛰기인가요? 네, 널뛰기 옛날에 하듯이? 널뛰기인데 예. 널뛰기를 응용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이제 개발한 건데요. 자, 네. 여기 널은 한쪽에서 눌러주면 이 상대편에 올라오잖아요. 그쵸, 자, 그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요금 여기다가 바구니에다 딱 넣고 네. 받아주세요. 힘껏 눌러야 할 것 두 개 같은데요. 다. 자, 하나, 둘, 셋. 셋. 어때요? 재밌어요? 네, 이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딱 받는 이게 쾌락이 있네요. 재미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 설날 같은 때 네. 가족이 모이니까 네. 가족끼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 부모님, 할머니까지 같이 놀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전봇대 이지우 씨가 네. 그 어렸을 적에 그 놀이만 하다가 이 놀이를 하니까 너무 밝은 표정을 지어줘서 네. 정말 마음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예. 재밌어 하네요. 자, 네. 아침 마당주부 오늘은요, 우리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서 전통놀이 알림이 5분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장님도 궁금한 게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정말 오늘 저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 이명희 강사님은 아까 소개하실 때 전통놀이 교육에 좀 더 방점을 둔다 하셨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통놀이 가르쳐 줄 때 뭐를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네, 저희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인사거든요. 정약용의 흠음신서에 인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람인의 일사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고요.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바른 인성을 키워주고요. 인사를 함으로 해서 놀이 중에서 과열됐던 것들을 좀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어떤 거를 좀 강조하냐면 아이들하고 놀이할 때 사실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요. 반복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놀이가 시작되거나 끝날 땐 무조건 인사로서.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근데 또 요즘 아이들이 명절과 그 세시풍속을 잘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네. 날은 무슨 놀이를 하지? 근데 이거 하나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이거 세시풍속입니다. 네. 하가투라고 하는데요. 원래 하가투는 시조 읽기 놀인데요.
제가 현대화를 시켜서 사실 시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들어있는 꽃쪽이라고 하고요. 얘는 옆쪽이라고 해요.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보면 이 옆쪽은 우리가 맞힐 사람들 앞에 내려놓고요. 꽃쪽을 제가 문제를 읽어요. 예를 들어서 1월 설날 행사입니다. 네. 차례를 지낸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가족끼리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새해 첫 인사는 무엇일까요? 하면 정답을 들고 아자라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아자. 곽범 씨. 아자. 새해 첫 인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아자. 자, 험담.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다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세대.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저희 1월부터 12월의 명절, 즉, 그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40분의 놀이 동안 아이들이 2번 하고 나면요, 거의 다 알아요. 처음 시작 전에는 거의 우리 문화를 모르거든요. 네. 괜찮다. 이게 저는 이제 화가투라고 네. 해서 네네. 화투. 화투. 네네. 화투랑 비슷한 놀이인 줄 알았는데 아예 다른 거네요. 네네. 아예 다릅니다. 화가투는요, 저희가 조선시대의 시조 읽기 놀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의 양반들은요, 시조를 100편 이상 외워야 했었어요. 근데 그 100편을 외우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시조를 외웠어요. 그 놀이가 바로 시조고요. 그다음에 최명희 혼불에도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화가투 놀이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화투는 그에 비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만든 놀이가 화투예요. 즉 일본의 문화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화가투보다 화투가 더 많이 우리가 익숙해지지만 네.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아마 화투를 대신해서 화가투가 자리에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통놀이가 주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저 어렸을 때는 뭐 흙, 돌멩이, 나뭇가지 이런 게 다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장난감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돌 하나 가지면 하루 종일 그 아주 놀 수 있는 이 비석치기. 예. 비석치기도 우리 전통 놀이죠? 네네. 자, 1단계는 전통 놀이고요. 2단계부터는 그 시대를 반영해서 만든 전래 놀인데요. 저희 예전에는 비석치기를 돌로 만들었잖아요. 네. 자, 우리가 동네 나가면 돌 있으면 주워다 놀았는데 지금은 돌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석놀이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떠냐면 저희 예전에 보면 어때요? 옆집에 논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놀이를 통해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주는 놀이가 바로 저희 놀이입니다. 네. 그럼 네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비석치기라고 했는데 이게 네네. 정확한 표현으로는 지금은 비사치기가 비사치기. 정확한 표현입니다. 비사치기. 네. 비사치기. 네, 비사치기. 네. 자, 그럼 이번에도 전통놀이 한번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자, 이번에는 북가자동 챔피언 우리 조철 어린이와 그리고 저기 송천동 챔피언 우리 박초범 씨 두 어린이 모시고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희 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대로 비사치기. 모시겠습니다. 북가자동 챔피언 조규철. 자, 오늘은 원래 저희가 놀이를 2팀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오늘은 놀이를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두 분이 한 팀이 되어서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석을 세울 테니까요. 자, 하나씩 가지시고요. 자, 그 세워놓죠, 여기다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네, 여기에서 기억납니다. 전북에서 비석을 세워주시는데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던지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맞춰주시는데 맞히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못 맞춰도 만약에 우리 조 선생님께서 맞추시면 두 개를 다 맞추면 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비석치기가 1단계부터 18단계까지 있지만 오늘은 2단계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형님 먼저. 아, 북가자동 챔피언. 하시죠. 아쉽네요. 제가 하면 되죠. 네, 제가 할 수 넘기면 되죠. 있습니다. 그래요. 어쩌. 자, 맞히셨으니까 한 번 네. 더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해서 넘기면 다음 자. 단계로 넘어가는 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 선생님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조 선생님 네. 기다리십시오. 그럼 응원을 해주셔야죠. 제가 살려드릴게요, 조 선생님. 자,
어떻게 돼요? 어렵네. 이렇게 되면 이제 팀을 바꾸어서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실래요?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오늘 연습이잖아요. 보여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토끼팀이신데요. 자, 발과 발 사이에 비석을 넣어주세요. 오, 그리고 어렵겠다. 깡충깡충 뛰어오시는데 아이, 기억나. 비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셨죠? 한 분씩 조심해서 나와주세요. 범 씨 한 번에 뛰어보세요. 조 선생님 출발하십시오. 한 네. 번에. 자, 멈춰. 그렇죠. 아니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그냥 가셨어요. 그니까요. 하이파이브를 하셔야 되는데. 네. 자, 손전동 챔피언. 자, 천천히 출발하십니다. 옳지. 오, 멈춰. 자, 대를 여섯선이 한번 다시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시범을 또 보여야 돼요. 네네. 네, 맞추면 살아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조심해서 멈춰주세요. 네. 그렇죠. 조 선생님. 잘하시다. 이렇게 놀이 속에서 저희는 함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요. 아이고 비사치기 네. 전에는 비석치기라고 그랬는데 이제 비사치기가 네. 됐네요. 아니 그리고 또 남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또 다른 협동정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호 씨,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네. 그런가 하면은 박현순 강사님은 놀이 강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뭐 어머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전통놀이가 어머니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아, 네.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저에게는 102살을 잡수신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 다음 세대는 바로 내가 이제 노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직 전에 치매 예방 교육을 받아야겠다 미리. 그래서 치매 예방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리맥 대표 이명희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명희 대표님께서 어르신들하고 노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하고 놀면 다른 에너지를 많이 얻어올 수 있고 정말 즐겁다. 저는 놀이를 잘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놀이를 배우고 치매 예방 교육을 받아서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안타깝게 코로나가 와서 그 봉사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빨리 이 코로나가 해제돼서 어머니 계시는 곳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하고 전통놀이를 해드리면서 어르신들을 좀 위로해드리고 같이 소통도 하고 옛날에 노르셨던 그런 놀이들을 회상을 시켜드리고 이런 치매 예방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박현순 강사님은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더 놀이를 좋아하시게 되셨다고. 네. 아니, 저는 글을 쓰고 글을 보는 사람이라서 사물을 이렇게 좀 관찰한단 말이죠. 그리고 2년 동안 이렇게 출연자들을 보면서 이분은 이러시겠구나라고 하는데 우리 박현순 강사님은 정말 어렸을 때 청춘 발랄 뭐 이렇게 그렇게 막 그렇게 텐션이 높은 분은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놀이 강사를 하셔서 좀 그러네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많은 언니 오빠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제가 이런 놀이는 해보지 않고 정말 내성적인 성격으로 조용히 자랐어요. 네. 조용히 자랐는데 제가 이 놀이를 배우고 나서 배우면서 흥과 제가 끼가 없는데 이 놀이를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놀이를 하면서 놀이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대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놀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놀이는 전통놀이는 대상자가 다양해요. 어린이서부터 청소년, 그다음에 뭐 외국에서 이주해 오신 다문화 가족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까지 다양하게 이 전통놀이를 가지고 같이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어린이서부터 어르신 장애인들까지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놀이를 통해서 서로 같이 함께 되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요. 놀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놀이를 배워서 저도 아까 우리 전현숙 강사님께서
손주를 봐주기 위한 수준 높은 할머니가 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손주하고 놀려는 생각으로 이 전통놀이를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전통놀이가 아이들에게도 정말 정서적으로도 좋은 놀이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아주 좋은 저희 정서적인 놀이예요. 정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놀이 저희 지금 딸들이 지금 전주에 내려와 있는 지 한 보름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이제 만나면 반가우니까 막 놀아줘야 되는데 전통 놀이만 한 게 없겠다 싶어요 지금. 그래서 박현수 강사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서 같이 놀면 될까요? 네, 저를 만나시려면 전주 한옥마을에 마루달로 오시면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관광객들 워낙에 또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 한옥마을에서. 네.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좀 생소한 걸로 해주신다면. 아, 네. 네. 전통놀이 그 마루달 공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놀이를 활동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으로 평상시에 놀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모르시는 골패놀이라는 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네. 이 골패놀이라는 거는 예전에 동물의 뼈에 구멍을 뚫거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짝을 맞추는 놀이이기도 하는데요.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어른들이 많이 놀았던 놀이였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마루달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린이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골패놀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 골패놀이는 쉽게 아이들이 젠가나 도미노 같은 그 나무 패에다가 숫자 스티커를 붙여서 아이들이 똑같은 그 숫자 스티커를 찾거나 아니면 같은 스티커에 그 같은 수짝 읽기 놀이 그리고 또 짝을 이으면서 숫자를 더하기를 하는 숫자 7 만들기 놀이 이렇게 다양한 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골패놀이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이들이 정말 놀면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마 계속해서 이 골패놀이를 아이들한테 놀아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신기하고 재밌는 놀이도 많이 지금 뭐 말씀도 해주시고 저희가 직접 체험도 해봤는데 가장 어이없는 놀이는 곽범이가 갑자기 공수부대 이런 그 놀이. 양반놀이 했던 네, 거? 양반놀이 했던 거. 네,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네, 그것까지만 할게요. 네. 지금 더 이상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놀이 얘기도 많이 해보고 체험도 해봤는데 이게 놀이를 좋아하시는 이분들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놀이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다고.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서신영 강사. 네. 사실 저는 누가 봐도 전주댁 같이 생겼지만 전주가 아닌 고향을 가지고 남편 따라 전주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자격증 과정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릴 때 언니하고 했던 여자놀이, 요즘에 여자놀이, 남자놀이 구분 짓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여자가 했던 놀이 주로, 남자가 주로 했던 놀이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남동생이랑은 구슬치기, 자치기, 네, 이런 놀이하고 언니하고는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그래서 너무나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자격증 과정을 가진다? 사실 저에게는 왜 그걸 돈 주고 배워야 되지? 네, 그걸 왜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놀이를 어떻게 해서 그 궁금증으로 아마 제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갔더니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도 금방 많이 들어도 생소한 놀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놀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잘했던 놀이를 하면 제 실력이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지면서 놀이에 푹 빠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남편이나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좀 제발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다가 이제 역전됐다면서요? 네, 사실 그때 제가 배웠을 때 아들이 4살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어엿한 예비 중학생이 되는 되었는데 아들이랑 같이 체험 현장에도 가고 그래서 자기는 놀이쌤이라고 자기가 얘기할 정도로 저한테 배워서 본인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본인 또래가 나오면 자신 있게 본인이 자기보다 형이 와도 더 자신 있게 네, 고누놀이를 즐겨 했었는데 제가 교육을 나가거나 할 때 아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요. 왜냐하면은 본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한다. 엄마 그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 놀이가 어때요? 하고 조언을 해줄 정도로 예, 수준 높은 놀이쌤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놀이에 푹 빠져 있다 보니 놀이냐 나냐 택해라. 네, 투정을 좀 부릴 때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자랑스러워하고 네, 응원해주는 그런 남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네, 속에서는 아마 울고 있겠지만 얼굴에서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 정도로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다 그렇게 전통놀이를 좋아하시네요. 근데 이 서울지 강사님은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와주세요 이런 수업 요청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전북인으로서 뿌듯한 경험까지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주로 그 강사님들이 활동도 하지만은 방과후나 이런 데서 활동도 하지만은 주로 행사,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작년 가을에도 찾아가는 전통놀이 학교라는 게 전라북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대전에 가서 그 수업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또 전통놀이가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쌍용놀이라든가 뭐 또 연날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학 즈음에 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으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다니면서 저희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강의를 신청을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거 가서 하면서도 또 전라북도에 저희가 단체이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하니까 전라북도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의 명품 뭐 팔경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개를 했고요. 또 전주 한옥마을도 소개를 했더니 오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전통놀이 이렇게 하면서 가장 또 뿌듯했던 그런 기억은 객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거기에서 전주시에서 그 전통놀이의 보급 차원에서 이렇게 재능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놀이터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선비 놀이터를 했어요, 거기에서. 네, 제가 총괄 팀장으로 한 4년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아니, 근데 독특한 수업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어떻게 춤을 추시나요? 노래를 하시나요? 제가 이 전통놀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전통놀이보다 먼저 제가 이제 저의 직업은 사단법인 한국예총의 한국예술문화명인 화예명인이에요. 그래서 꽃과 자연물과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 터에 이 전통놀이를 접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전통놀이 수업을 하면서도 창체 수업이라고 하죠. 창의 체험학습하는 거. 그래서 전통놀이 하는 거와 제가 이 자연물과 같이 함께 하면서 교구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교구를 놀게 되니까 성취감도 있고 또 이렇게 실제로 해보는 그런 또 오감 만족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이제 관심도 생기고 또 이명희 선생님께 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또 생겼는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오징어 게임 뭐 그래가지고 뭐 K 뭐 열풍이잖아요. 그럼요. 뭐 실제로 그 인기를 뭐 현장에서 실감하신 적이 있나요? 네네. 저는 그 28개국 제3세대 교포들에게 전래놀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1년에 아이들이 2번 오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놀이 교육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교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사들이 배우고 가서 직접 미국에서 놀이를 하셨어요. 하셔서 사진과 그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에 있는
한국인 소학교 금강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직접 가서 교사들과 전교생 학생들에게 전래놀이를 하고 왔어요. 그 전래놀이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저희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 접목해서 가르쳐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다시 부른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보류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놀이 선생님이 없어져야 한다 이런 네. 큰일 날 말씀을 하셨다고.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 어떻게 노셨어요? 놀이 선생님 있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골목에 가면 아이들 스스로 놀 수 있게끔 저는 놀이 문화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슬로건을 건 거고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가끔 그래요. 너희끼리 놀아봐 라고 하면 어머 선생님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놀이 선생님이 없이 아이들 스스로 놀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가는 건 사실 아이들이 놀이 방법을 몰라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목골목에서 아이들이 저희 어렸을 때처럼 행복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한 얘기지만 놀이 선생님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 전효숙 강사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네,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언니 오빠가 노는 거를 어깨너머로 보고 놀이를 터득을 했거든요. 놀이는 아이들 스스로 놀이도 결정하고 규칙도 만들고 해서 놀아야지만이 진정한 놀이가 계승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퇴직 후에도 박현순 강사는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신다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시네요. 네. 네. 저는 늦게 시작한 만큼 다른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특히 이제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를 제가 모시지 않는 시간에 제가 여유롭게 여유를 즐기는 것보다는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전라 제주권 지역에 교육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저희 전통놀이를 알려주는 그런 재능 기부 활동을 열심히 했었고요. 이제 어머니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노력을 계속 하시는데 저 같으면은 그냥 이 퇴직을 하셨으니까 연금으로 저에게 그냥 사실 띵가띵가라는 게 제 꿈이거든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주변에서? 아, 맞아요. 저희 주변에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여유롭게 쉬고 좀 즐기라고 여행도 하고 즐기라고 하는데 아직 저는 제가 어머니도 계시고 자녀들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 혼자 제가 그렇게 여유롭게 한다는 게 죄 짓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 해서 자격증도 공부하고 코로나 시기에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학위를 받아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더 좀 깊이 공부해서 제가 사회에 좀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통놀이 또 이렇게 알려주신 또 직접 체험하게 해주신 이분들에게 드릴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소개할 책 나는 마을로 출근한다. 왜? 놀라고. 네. 심지어는 회사 이름을 놀러와라고 지어가지고 혼자 놀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노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그 내용을 꼼꼼히 정리한 내용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진짜 그 4년 동안 어떻게 놀이로 여행을 통해서 지역이 또 마을이 융성해지는가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의 놀이 이야기를 한번 또 책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고 소개한 책이고요. 저한테 놀이 DNA를 일깨워준 저 팽이 강사로 나설랍니다. 서신영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이번 설 연휴에는요 전통놀이 가족 오락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노는 게 제일 좋아.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노는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하고 오늘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네 번째 맞는 설입니다. 이번 설은 여느 때와는 약간 다른데요. 네. 그래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도 그리고 또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마음에
조금은 가벼울 듯 싶습니다. 네, 귀성길 많이 떠나실 텐데 조심하시고 다음 주 월화는 조금 날씨가 좋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그거 날짜 잘 맞춰서 오는 길 가는 길 잘 챙기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세뱃돈 봉투 열렸네. 봉투 열렸네.